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의 부록방송 이딴 생각 저딴 생각입니다. 오늘 저는 작금의 우리 사태를 보면서 측근정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 연병알룸의 그 최씨 모녀 그 일가족 그 다음에 그 꼬봉들 때문에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. 그래서 하도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사실 최순실하고 관련해서 몇 번의 이딴 생각을 정리를 했었습니다만은 뭐 하려고 하면 뉴스에서 먼저 쏟아지고 해서 오늘은 이게 다 측근 정치의 폐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측근 정치로 인해서 어떤 폐해를 봤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최근에 뭐 뉴스 보도할 때는 이 러시아의 라스푸틴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. 그 러시아의 요승 라스푸틴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 측근 정치의 폐해를 그 뉴스에 나오신 많은 패널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국내에서 한번 몇몇 그냥 쉽게 생각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고려 때 의종이라는 임금이 있습니다. 얘는 좀 방탕한 임금이에요. 방탕한데 실질적으로 나라는 환관과 내시들이 다 주물렀습니다. 여러분 환관하고 내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. 특히 고려시대에는 환관은 우리가 아는 그 생산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고자 이들이 환관이고 당시 고려 때 내시는 그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지금 하도 조선시대 드라마가 많다 보니까 그 조선시대의 내시를 생각하면 안 되고 문관들이었어요. 문관들. 그러니까 왕의 지근거리에서 보필을 하는 문관들을 그냥 내시라고 했습니다. 이게 조선시대로 오면서 환관 따로 내시 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합쳐져서 이제 내시로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없는 자들을 선발해서 왕이나 그 일가족을 보필하게 하는 내시가 된 거고 고려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의종은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뭐 음주가무하고 이러면서 근데 또 의종을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이 주변에 있었던 환관과 내시들이죠. 이 내시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내시가 그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의 아들입니다. 그래서 이들이 국가 운영에 전횡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무신난이 일어나는 겁니다. 그래서 자꾸 카톡이 옵니다. 소리를 줄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그 무신난으로 고려 왕조가 아주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이제 난리를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아주 대표적으로 환관 내시가 얘기가 나왔어 그러는데 이 환관에 의해서 아주 박살이 난 나라가 이제 중국의 한나라 유방에 의해서 건국됐던 한나라가 거의 이제 멸망기에 들었을 때 이때가 이제 환제 또는 영제 이 두 임금 시대인데 이때 우리도 요새 뉴스에 가끔 나오죠. 십상시라는 애들이 있었어요. 10명의 내시다. 이 시는 내시를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10명의 내시가 중국의 국정을 농단하면서 전횡을 일삼았다. 그래서 이들이 이제 중국 역사상에 있는 건데 이걸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청와대에 십상시가 있다.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. 십상시도 있고 문고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신라 마지막 임금 전에 그 말미에 진성여왕이 있습니다. 진성여왕이 있는데 이 진성여왕의 남편이 또 비선실세로 이 비선은 아니야. 위홍 각간이라는 벼슬을 했기 때문에 비선은 아닌데 그러니까 막후실세 역할을 하죠. 위홍 이 남편인데 사실 진성여왕의 남편이기 이전에 사실 삼촌이었어요. 근데 결혼을 해버려. 이때는 이제 그 왕실혼이 있었을 때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할 시간 없어요. 근데 이제 위홍이 모든 정사를 다 하죠. 진성여왕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. 불러주는 거 그냥 받아 적어서 읽기나 하고 그러다 막 잘못 읽고 막 그러죠. 각간 위홍이라는 자에게 모든 정사가 넘어가서 운영을 하다가
결국은 정사를 그르치죠. 그래서 신라 곳곳에 그 호족들도 일어나고 도적대도 일어나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세력을 가졌던 궁예와 견훤이 독립을 해서 결국 후삼국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을 야기한 진성여왕과 위홍각간, 각간 위홍, 위홍각간이 아니니까 각간이란 벼슬이에요. 그 위홍도 우리의 그 측근 정치의 패단으로 또 우리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조선 시대로 오면은요, 장희빈 있죠, 장희빈. 숙종 때 그 왕비까지 올라갔던 이 장희빈, 이 장희빈의 측근으로서 실세 역할을 하고 또 포악한 짓을 많이 한 이 측근이 장희제라는 이 장희빈의 오빠입니다. 장희빈의 오빠가 있었는데 금군 별장, 그러니까 뭐 초급 장교 정도 되는 아주 말단이었어요. 물론 나중에 파격적으로 진급을 하긴 합니다만은 동생 백으로. 그 말단 벼슬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과격한 행동과 각종 전횡을 일삼았다,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누이인 장희빈의 라이벌 인현왕후를 이제 이 장희제가 무고하죠. 그리고 이제 뭐 독사를 시도하기도 하고, 그래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긴 합니다만은 이 장희빈이 득세할 시절에 이 장희제가 실세 측근으로서의 또 많은 나쁜 짓을 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사실은 연대상으로는 그보다 좀 앞서는데 연산군 때는 임씨 일가가 또 아주 측근 역할을 하죠. 특히 이제 임사홍, 영화에서도 나오죠.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 임사홍의 아들. 근데 사실은 이 임사홍이 그 연산군의 대표적인 채홍사입니다. 이 채홍사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쁜 여자 뽑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. 포주야, 포주.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이쁜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왕에게 바치는 포주, 채홍사. 그를 채홍사라고 하죠.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던 11.6 때도 이 채홍사 역할을 하던 그 박아무개로 기억합니다. 그 중앙정보부의 직원이고 현역 군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계급이 붙었던 거 보니까 그 박아무개가 있었는데 이 박아무개가 채홍사인 거고, 내부자들이란 영화를 보면 그 이병헌이 하는 게 그게 채홍사입니다. 그 전 연예인들 뭐 이렇게 데려다가 그 광란 파티하게 이렇게 해주죠. 그런 사람들을 채홍사라고 하는데, 이 임사홍이 물론 이제 공식적인 벼슬은 있었습니다만은 이 채홍사를 하면서 또 연산군 때 막후 실세로, 측근으로, 비선 실세로 또 그렇게 패단을 야기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고종 때도 이 측근 정치로 사실은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영향이 발휘가 되는데, 이 명성황후에 의해서 사실은 자행되는 일입니다. 우리가 나는 조선의 국모다, 이 워딩 하나로 사실은 명성황후가 조금은 뭐라 그럴까, 실질적으로 그가 우리 민족과 역사에 저질렀던 과오에 비해서는 좀 더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,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기 이전에 이 명성황후는 자기 친척들, 민씨, 명성황후가 민씨거든요. 그러니까 이 민씨들을 통한 측근 정치로 사실은 우리 조선의 말을 아주 좀 더럽게 그러니까 더럽게 색칠을 해버린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. 조선의 국모라고는 본인이 외치신 거고, 그때 그 척신 정치란 거죠. 이때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, 뭐 우리가 가끔 듣는 이름들이 막 나와요. 민승호, 민겸호, 민태호, 민규호, 민영익, 민영준, 민영목, 민영희, 민흥식, 다 돌림자가 비슷하게 가잖아요. 이 민씨, 친정 오래비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시키고 실권을 주는 바람에 아주 조선이 어지러워집니다. 특히 이 민승호라는 자는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기록이 나와 있냐면 참 적나라합니다.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무식하다. 그 다음에 건망증이 겁나 심하다.
그 다음에 성격이 용렬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. 이 민규호는 매관매직의 1인자였습니다. 당시에. 그 다음에 민겸호는 우리가 잘 아는 이모군란을 일으키게 하는데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한 거죠.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주어야 할 양식을 착복을 하고, 이 맨 위에 있는 민겸호가 착복하니까 밑에서도 착복하고 그래서 이제 곡식을 줘야 되는데 거기 막 모래 섞어주고, 거기에 이제 흥분을 한 구식군대들이 들고 일어난 게 이모군란.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. 알고 나서 합시다 해도. 이렇게 이 민씨 일파들이 측근 정치, 척신 정치를 하면서 또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, 뭐 최근에는 뭐 문고리 3인방 얘기 많이 나오죠. 안봉근, 정호성, 이재만, 문고리 3인방. 근데 이 사실은 이 사람들을 순실이의 최순실의 박순실이라 그러네. 박근혜 더하기 최순실, 박순실 헷갈리네. 그 남편이 데려온 거잖아요. 정윤회가. 예.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형 배신하고 이혼하니까 형수한테 붙어가지고 권력을 계속 좌지우지했던 문고리 3인방. 그러니까 요번 정권에 문고리 3인방이 있다면 우리 50 때는 3허가 있었습니다. 3허. 허씨 3명. 전두환의 부하였던 허화평, 허삼수, 그 다음에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서 언론 통폐합을 주도했던 허문도, 이 세 사람이 당시에 청와대 처음엔 이제 비서진으로 들어가서 각종 전횡과 권력을 뭐 휘두릅니다. 아주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 뭐 말도 못하죠. 이 세 사람을 이제 3허라고 합니다. 이게 이제 지금의 문고리 3인방하고 똑같은 거예요. 오히려 지금 문고리보다 그때 3허들이 더 셌을 거야. 뭐 선배도 뭐 좌지우지하고 노태우도 이 3허한테는 꼼짝을 못했으니까. 이 3허들은 나중에 다 국회의원, 장관 이런 거 합니다. 허화평, 허삼수 다 국회의원 하고, 허문도는 통일부 장관까지 합니다. 웃기죠. 자, 오늘 좀 이딴 생각이 길었네요. 원래 이딴 생각 저딴 생각은 좀 짧게 하는데 최근에 우리 박근혜 그 대통령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여인의 측근 정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보니, 과연 우리가 그전에는 어떤 측근 정치들이 있었나, 그 측근들이, 그 실세들이, 그 비선들이 우리를 또 어떻게 말아먹었나, 뭐 그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문정왕후 얘기를 빼먹었는데, 이거는 뭐 하도 많이 했으니까, 예. 오늘은 여기까지. 이딴 생각 저딴 생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